안녕하세요. 이종숙 이영애입니다. 그림책으로 힐링과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호두할미와 그린알미의 그림책 비경쟁 토론 티키타카입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그림책을 갖고 1시간 동안 티키타카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그래서 엄마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엄마라고요? 네.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네. 진성이 부릅니다. 우리 엄마. 노래가 어쩜 이렇게 딱 끊어지죠? 그러게요. 뭐 스무스하게 쓱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러게 말이에요. 노래에 채 있다 보니까 노래가 뚝 끊어지네요. 오늘 책 제목이 그래서 엄마야. 최내경 글, 백지원 그림이고요. 그림이 굉장히 따뜻해 보여요. 엄마가 젊은 엄마네요. 네. 젊은 엄마가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딱 아주 좋은 조합이에요. 이렇게 앉혀놓고 책도 읽어주고 그러는 장면이 나오고요. 뒷페이지에는 이제 엄마가 그 여자아이를 앉혀놓고 뭔가 목걸이 같기도 하고 예쁜 지갑 같기도 하고 이런 걸 만들어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엄마는 우리가 자라서 엄마, 아빠가 되어도 여전히 우리 아기라고 부르며 뽀뽀해 줄까? 당연하지. 엄마에게 우리는 늘 사랑스러운 아기니까. 그래서 엄마야. 늘 곁에서 우리를 챙겨주는 엄마. 엄마를 바라보며 사랑해요 라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엄마는 늘 그렇게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뭐 70이 먹고 80이 먹어도 그냥 그 엄마한테는 아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 표지도 보면 이렇게 진짜 핑크 색깔로다가 네, 다, 따뜻하네요. 예, 그리고 어쨌든 핑크 색깔이 뭐 사랑 그런 거에 관한 그런 색인 거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안 페이지에도 보면은 이렇게 핑크 색깔로 돼 있고요. 그리고 엄마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아이를 이렇게 아픈 아이 같아요. 안고 이런 뛰는 그런 장면이 나오네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엄마가 뭔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혼내는 장면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꼬마가 오빠한테 뭔가를 질문을 하고 오빠가 대답하는 식으로 이루어진 그런 책이에요. 네. 오빠, 엄마는 가끔 정말 이상해. 새 쓸 때까지 그만두지 않으면 혼나? 라고 소리치면서 왜 계속 하나, 둘 반, 둘 반에 반 하고 셋까지는 안 세는 걸까? 그건 엄마가 우리를 기다려주기 때문이야. 그래서 엄마야. 이렇게 오빠가 동생한테 이제 대답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선생님 혹시 그린 할머니도 혹시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한테 뭔가를 빨리 뭐 전달했는데 말을 안 들을 때 혹시 이렇게 여기 나온 엄마처럼 이렇게 숫자를 세어본 적 있어요? 숫자를 세웠겠죠. 그게 엄마들이 모두 하는 방법일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건 라디오였어요. TV보다는 라디오 시대였는데, 라디오에 이제 자녀교육 상담실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그걸 많이 이제 들으면서 배웠는데요. 엄마가 정말 이렇게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 숫자 세는 것도 그렇지만 회초리를 보자기에 싸서 농 깊숙이 서랍 저 밑에 넣어놓고 그걸 찾는 동안 엄마의 화가 가라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괜찮은 방법이네요. 예,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될 수 있으면
매 안 들고 정말 제 이제 감정 가라앉혀가면서 하려고 그 부분을 되게 많이 따라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저는 여기 나온 엄마처럼 셋일 때까지 너희들 말 안 들으면 혼난다. 그리고 하나, 둘, 셋까지는 진짜로 세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 반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으기야 막 이러고서는 이제 말을 들었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근데 지금 그 그린 할머니가 말한 것처럼 진짜 회초리를 진짜 찾느냐고. 그 엄마의 화를 잠깐 동안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 필요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아이들을 혼내거나 그럴 때 정말 아이들의 어떤 교육보다는 왜 얘네들이 이러지? 이러면서 내 감정이 앞설 때가 솔직히 말해서 어른이지만 애 엄마지만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순간에 진짜 회초리를 찾다가 보면 뭔지 모르게 내가 그냥 그 화가 가라앉기도 하고 삭히기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그림에 보면 아이가 뭔지 모르지만 바닥에 잔뜩 어질렀어요. 근데 엄마가 너 그거 빨리 안 치면 혼나. 이리고 국자를 하나 이렇게 들고서 뭐라고 이제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계속 셋은 안 세고 이제 둘 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궁금했던 거지. 근데 그 여자의 행동을 보면 표정 네. 보세요. 네. 완전히 개구장이 얼마나 신이 났어요. 맞아요. 우리도 이런 거 이렇게 팍 끼워놓고 그러면 애들 막 두들기면서 난장판에 놓잖아요. 그렇죠. 우유 같은 거 엎어놓고 막 두들겨가지고.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놀이와 예. 요리의 그 차이? 맞아. 진짜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그러게요. 예.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이 재밌는 걸 왜 못하지?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한참 궁금한 것도 많고 호기심도 많을 때. 그렇죠.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여자 꼬마아이가 엄마는 나에게 예쁜 공주 원피스를 사주면서 왜 오빠의 낡은 티셔츠를 계속 입는 걸까? 그러자 오빠가 그건 우리가 더 빛나기를 바라기 때문이야. 그래서 엄마야. 이렇게 오빠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지? 엄마가 그 이제 남자아이의 그 런닝구 허연 색깔 런닝구를 입은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혹시 우리 엄마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에서 혹시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지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글쎄요. 저는 뭐 보통들 얘기하면 남편의 메리아스를 다 떨어진 메리아스를 입는다든가 뭐 남편의 양말 구멍난 양말을 기워 신는다든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남편 거를 입지도 않았던 것 같고 엄마도 아버지 걸 입는 거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조금 알뜰하게 한다고 친구 집에서 어떤 옷을 주면 갖다 입고 이제 했었는데 저희 딸아이 앞에서 한번 친구가 내가 이 원피스를 여러 개 누가 줘서 갖고 왔는데 너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친구의 성의를 생각해서 제가 2개를 골랐어요. 근데 거기서는 딸이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집에 오면서 엄마 그거 안 입으면 안 돼? 이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왜 남의 걸 입어? 그냥 입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저 말을 할까 싶어갖고 진짜 그 옷 안 입었거든요. 그 선생님한테는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저희 엄마가 옛날에 보면 아버지 그 하얀 그 런닝구 이렇게 왜 팔 이렇게 내려온 거 런닝구 있잖아요. 반팔. 그런 런닝구를 새 거는 사서 아버지를 주고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낡으면
아버지는 새 러닝구를 입고 그 다 늘어지고 막 뚫어질 것 같은 네, 응? 낡은 거. 그런 러닝구를 엄마가 입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저는 어릴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항상 제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누구한테 양보하고 나는 이렇게 안 살아. 그리고 뭐 친척들이 막 많이 이제 이렇게 오고 그러면 항상 뭐를 잔뜩 해가지고 싸서 보내면서 그걸 하루 종일 해. 그렇죠. 그런 일이 것들이 얼마나 많아. 예. 그러니까 엄마가 벌려놓으면 우리는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할 때마다 맨날 투덜거리면서 제발 이런 것 좀 이렇게 많이 하지 말라고. 그냥 먹고, 응? 딱 먹고 거기서 딱 끝나는 걸로 하면 안 되냐. 맨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다음에 네가 결혼해서 네 살림을 하게 될 때 너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진짜 제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그 하루 종일 음식하고 며칠씩 뭐 무슨 때만 되면 그러던 거 생각이 나면서 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 진짜 그때 생각했던 거를 저는 진짜 실천에 옮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파트에서 동네에서 한 접시였어요. 별명이. 한 접시도 쉽지 않을 텐데. 예. 그래서 무슨 호박전을 부친다? 음. 그러면 호박 이렇게 게름한 거 딱 하나. 네. 동태 뭐 전을 부친다? 그러면 얇은 팩에 있는 거 하나. 부치면서 하나 집어먹고 접시에 딱 하나 한 번 올라갈 만큼. 그렇게 모든 거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뭐 자기 이제 이렇게 시골 가고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 그럼 갔다 오면 니네 뭐 먹을 거 없어? 아니 그날 다 먹었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한 접시군. 이제 이렇게 또 한 접시면 되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 별명이 한 접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동서를 얻었어요. 근데 동서 손이 보통 큰 게 아니야. 아. 그냥 뭔가를 이렇게 해라고 뭘 내놓으면 막 호박도 하나는 붙이고 뭐 다른 데 쓸 것까지 다 해가지고 막 엄청 붙여놔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형님이라 그래가지고 또 뭐 시집살이 뭐 이런 걸 할 수는 없고 나는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싫어.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만 했으면 좋겠어. 이제 늘 이렇게 근데도 손이 크다 보니까 제가 하는 거에 배는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이우제에 있는 아주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자기도 이제 그 시댁에 뭐 명절을 세기 위해서 가면 그 전날 가기 전까지 냉장고에 있는 걸 다 털어먹고 간대요. 예. 예. 싸갖고 올 거 생각해서. 예. 그래서 이제 거기 형님네 주위 가면 뭐 전도 싸지고 뭐 하면 그걸 가지고 와서 저녁하고 그 다음 날까지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니는 동서를 얻었는데 동서도 분명히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싸보내야 되지 않느냐. 저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동서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동서 혹시 냉장고 다 털어먹고 왔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가 안 먹어도 좋으니까 남은 걸 무조건 싸서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서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형님은 이렇게 딱 맞게 해요? 딱 맞게 내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해면 돼. 그러면서 늘상 엄마가 그렇게 했던 행동이 이제 내 눈에 별로 좋지 않아 보였던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안 했던 것 같고 제가 여기 뭐 남편이 입던 런닝구 엄마는 대신 입었지만 저는 진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나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 고생했어. 그럼 나를 위해서 뭔가 이제 좀 가격 나가는 옷을 내 스스로 나에게 선물을 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주 현명하셨습니다.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 볼까요? 네. 황사나의 나의 어머니. 맞아요. 소중한 이름 엄마. 다음 장면에 보면 여자아이가 화장실에서 이제 변을 보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엄마는 그 옆에서 이제 휴지를 이렇게 들고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어딘가로 통화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와요. 엄마가 신나게 얘기하고 있고 예. 꼬마는 뭔가 이제 뾰루퉁 해가지고 변기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는 우리에게 휴대전화를 오래 쓰지 말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오래 전화를 하는 걸까? 제 아이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빠가 이야기하길 그건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걸 정말 좋아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엄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이가 볼 때는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통화를 하는 걸까? 그런데 오빠는 엄마가 우리의 이야기, 자기네들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이제 너와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아주 자상하게 동생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혹시 그릴 할머니는 이렇게 누군가 옆에서 들었을 때 뭐야 왜? 쟤는 왜 이렇게 전화를 길게 해? 우리 엄마는 왜 저래? 이렇게 혹시 행동한 적이 있었을까? 아이들 키울 때는 예. 그 전화가 저희는 이제 휴대폰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길게 그렇게 통화한 기억은 없고 예. 뭐 아이들이 느끼는 것보다 우리 남편이 느끼는 거 얘기해 볼게요. 가끔은 제가 중요한 전화를 집에 들어갈 때 이제 하고 딱 들어가면은 현관 앞에 앉아 있다가 뾰루퉁해 있어요. 왜 자기를 안 쳐다보고 전화만 길게 하나? 그러면서 한마디씩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한 전화고 끊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맞아.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왜 나한테 관심 안 보이고 전화만 하고 있어. 그런 반응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도 왜 나 응아할 때 나 봐주지 않고 딴 사람한테 전화해 이거잖아. 맞아요. 저도 네. 이제 그 시어머니하고 함께 살 때였는데 제가 그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잠들고 나면 그때 제 시간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시간대에 이제 거실에서 제가 이제 책을 보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성당에 꽃꽂이 봉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예. 근데 그 꽃꽂이 하는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한가해?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늦은 시간이니까 애들 다 잘 테고 하니까 전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우리 시어머님이 딱 나오시더니 너는 무슨 전화를 그렇게 오래 하냐고 만나서 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전화로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만날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서로 꽃을 꽂는 거니까 나는 어떤 꽃을 꽂겠다. 그래서 그 성당에도 어떤 무슨 시기별로 꽂는 꽃이 있어요. 그런 것도 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그냥 아줌마들이 수다가 아닌 일에 관련된 건데도 그렇게 이해를 못 하셨을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이 드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밤에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아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렇게 내가 아이들 데리고 하루 종일 생활하다가 보면 누구를 만나러 갈 새도 없고 이런 상황에 내가 또 딴짓 하는 것도 아니고 성당에 제대로 꽃을 꽂겠다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리고 내가 그 제대 꽃꽂이 하는 데를 들어가게 한 게 또 저희 시어머니였고 이런데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화가 확 치밀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순간 화가 나죠. 네. 근데 더 웃긴 건 우리가 전화를 한참을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그 통화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 나름대로 중요해. 그렇죠. 하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 저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인데 참 그 오빠가 현명하게 너와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엄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참 자상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자상한 오빠네요. 네. 근데 보기엔 되게 어려 보이는데 그죠?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엄마가 잠들기 전에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잠들고 나서 잠들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얘가 왜 이상하게 엄마는 우리한테 일찍 자라고 하면서 늦게 자는 거지? 이렇게 묻는 걸 보니까 일단 애들을 자는지 알고 이제 엄마가 뭔가를 일을 시작을 하는데 보니까 지금 뭐 빨래도 개는 것 같고 다림질도 하는 것 같고 이런 장면이 보여요. 네. 예, 보니까 일거리 책도 봐야 되고. 그렇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랬더니 그 오빠가 하는 이야기가 그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기 때문이야. 그래서 엄마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그린 할머니도 그렇겠지만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뭐 애들이 저는 셋이었으니까 뭐 소풍을 가도 도시락을 3개 싸야 되고 그렇죠. 이제 막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또 딴 사람들 그냥 어떻게 도시락을 어서 사서 맞춰서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뭐 김밥을 아침에 3개를 싸야 돼. 응? 그럴 것 같으면 미리 재료를 밤새 다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 그래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따뜻하게 해서 막 싸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뭐 옷이라도 뭐 다릴 게 있다든가 그럼 애들 일단 잠들고 나야지만 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아이가 자고 나면 온전히 아이를 위해서만 있다가 네, 맞아요. 뭐 집안 반찬도 그렇고 네. 빨래도 그렇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눈으로 볼 때는 왜 엄마는 우리는 자게 하고 네, 엄마는 맞아요. 그냥 엄마 뭐 취미 생활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엄마가 이제 이렇게 빨래 이렇게 개고 이러는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저희 엄마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가 군대를 갔대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새댁이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 저희 할머니가 거의 저희 집에 와서 살으셨던 거지. 아버지 군대에서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요즘 뭐냐 뭐 18개월이 아니라 옛날에 막 3년 막 이렇게 맞아. 길었죠. 그동안을 계속 저희 집에 와서 엄마랑 같이 생활을 하신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뭐 바느질 그런 걸 이렇게 잘 하셨대요. 네. 밤이면 그냥 바느질 거리 어서 가져와서 바느질 해야 되고 그리고 할머니가 또 도토리 묵장수를 했으니까 도토리 밤새도록 까고 막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엄마는 그런 일을 했던 거지. 잠을 많이 못 주무셨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엄마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이렇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거 이런 장면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다음 장면에 보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예쁘게 생긴 가방 같아요. 그죠? 아, 그게 아까 뒷장면에 응. 나왔던 것 같은데 어. 혹시 그 앞에 예. 엄마가 옷을 접으면서 예. 그 헌 옷으로 만든 가방 아닐까? 그런 거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옷도 개고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날 옷 개다 보니까 우리 아이한테 이런 걸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용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예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멜 수 있는 가방을 이제 바느질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아이한테 이제 걸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네. 그런데 그 꼬마가 우리 얼굴은 엄마를 닮았는데 왜 손은 하나도 닮지 않은 걸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우리 젊었을 때 손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고무장갑 끼고 일하는 걸 거의 못 해요. 그냥 맨손으로 하다 보니까 손이 막 엉망인 거지. 응? 그런데 아이가 볼 때 왜 우리 손은 이렇게 고운데 엄마 손은 우리랑 같지 않지?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빠가 그건 엄마가 우리를 키우느라 손이 울퉁불퉁 거칠어진 거야. 그래서 엄마야. 진짜 시골에서 농사 짓고 막 이러면 손이 정말 지금 뭐냐 무슨 장갑이 갖춰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희 엄마 손도 진짜 거적대기 같았어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제 조금 더 잘 키우겠다고. 그렇죠. 예.
엄마들은 다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면 그래서 엄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네. 이주대가 부릅니다. 나의 어머니. 그렇죠. 엄마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모두 주는 게 엄마죠. 네, 맞아요. 뒷장면에 보면 그동안 엄마가 오빠의 티셔츠,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요. 머리도 질끈 묶고 이렇게 해던 엄마인데 너무 멋쟁이에요. 그러게요. 이렇게 멋지게 옷을 입은 모습을 이제 그 여자아이가 보고 집에서는 머리도 질끈 묶고 화장도 하지 않는 엄마가 왜 나들이 갈 때는 멋지게 꾸미는 걸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빠가 그건 엄마도 멋져 보이고 싶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그동안 제 애들 어릴 때는 저는 그 힙합 바지 그렇게 통 넓은 바지가 한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늘 그게 같은 바지 같지만 다 다른데 색깔도 똑같고 마음에 든다 편해다 그러면 저는 똑같은 걸 몇 개 사요. 티도 똑같은 거 몇 개 이렇게. 그러면 어제 입고 오늘은 다른 거를 입었지만 어제와 똑같은 그런 옷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옷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를 저희 어머님도 싫어했어요. 저희 어머님도 싫어했는데 우리 애들 중에 밑에 애들 둘은 그래도 엄마가 뭐 편하면 된 거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큰 녀석 같은 경우는 내가 추리닝 바지를 입고 나간다. 그러면 멀리 떨어져서 가고 정말 그랬었어요. 그래서 애들 때문에 옷을 갖춰 입을 때가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멋지지는 않지만 저희 엄마가 화장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화장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일요일 날 성당에 갈 때면 이제 안 입는 옷을 하나 이제 원피스를 꺼내 입고 그리고 구두가 아니라 그 당시에 지금도 이렇게 눈에 선한데 왜 슬리퍼가 약간 굽이 있어요. 굽이 있고 일반 스레바보다는 조금 가격이 나가는 그런 슬리퍼를 항상 어디 갈 때 이제 그 희몽리에서 여기 수원 시내로 올 때 성당에 갈 때 그런 때 갇혀서 신었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엄마도 멋져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 우리는 반대로 우리 시어머니가 굉장히 멋쟁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던 성당에서는 어디 성당 멋쟁이 하면 우리 시어머니였어요. 그 성당에 멋쟁이가 궁금한데요. 멋쟁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멋쟁이가 몇 분 있는데 그 중에 한 멋쟁이가 저희 시어머니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집이 1층인데 시어머니가 곱게 차려입고 이렇게 이제 밖에 나가서 가는데 저희 집 1층에서 어머님이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할머니는 왜 저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댕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할머니가 나이가 드셨잖아. 그런데 엄마 모양 옷을 이렇게 꾸질꾸질하게 입고 어디 가? 사람들이 흉보지. 저 집의 식구들은 뭐야? 응? 엄마를 욕할 수도 있어. 할머니가 저렇게 알아서 잘 꾸미고 다니니까 엄마가 욕을 안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어머님이 이렇게 멋있게 보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제 뭐 자식들 욕 먹일까 봐 그렇게 한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나이가 먹어도 여자는 여자야. 이런 이야기를 늘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장을 안 하거나 그러면 밖에를 안 나가셨어. 그런 모습을 지금 보면서 여기 나온 엄마 그 모습이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잠깐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저도 그동안 뭐 살아오면서
다른 분들 사는 얘기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그분은요 항상 먼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화장 안 한 얼굴을 남편한테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억 속에 그분이 50대 그때 거의 50 다 된 분을 그때 만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한 번도 그렇게 안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맨 얼굴을 남편한테 보이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도리 때문에 그랬네.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집이라는 건 편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무슨 진짜 이주 시대도 아니고 이주 시대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양반가나 이런 데는 그렇지만 남편한테 그 맨 얼굴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 사시는 그분이 그때는 저는 대단하다기보다는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그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웬만큼 깔끔하게는 입고 해야 되겠지만 맞아요. 그리고 저도 요즘에 보면은 그냥 싸구려 옷을 입어도 젊은 사람은 피부나 이런 것들 다 받쳐줘요. 그냥 이뻐. 근데 나이 먹어서는 그 옷을 입으면 진짜 초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초라해 보이지 않는 이제 옷도 신경을 쓰게 되고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뻐 보이고 싶고 멋있게 보이고 싶지는 않지만 추하게 보이고 싶지는 않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지금은 저도 이제 그리고 그 내가 우리 아이한테 했던 그런 말들이 야 할머니가 그렇게 꾸질꾸질하게 입고 다니면 자식들 욕해. 엄마가 그렇지. 욕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내가 그렇게 입고 다니면 우리 아이들이 욕 먹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리고 또 딸내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젊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지는 싼 거를 입으면서 엄마 거를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가격 나가는 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니도 똑같이 니 거 안 사면 난 안 사. 막 이렇게.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해놓고 어느 날 보면 내 거만 와 있고 이럴 때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 또 그때 내가 했던 말을 생각을 하면서 혹시 얘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은주가 네.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싼 걸 입어도 은주는 아직 예뻐서 다 소화시키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게 우리도 그랬었나? 그럼요. 우리도 그랬죠. 옛날이요. 옛날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아줌마가 진짜 멋있어 보여요. 모델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엄마가 애를 안고 평상시에 그 런닝구 바람으로 머리 짚고 묶고 애를 안고 급히 이제 뛰어가는 장면이 보여요. 네. 약국도 보이고 애가 혹시 아픈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굴이 벌건 거 그렇죠. 보니까 애가 아픈 것 같아요. 애는 지금 축축 처져 있고 엄마 얼굴은 밝았고 그리고 엄마는 우리에게 늘 차분히 행동하라면서 우리가 아플 땐 왜 정신없이 뛰는 걸까? 이렇게 아이가 물어보니까 오빠가 그건 우리를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이야. 그래서 엄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이 오빠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잃을까봐 이런 얘기 쓰는 걸 보면서 이거 나이들은 오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앞에 그림은 굉장히 어린인데. 그래서 그렇게 엄마는 그 엄마를 갖다 설명해 주는 그게 오빠보다는 같은 엄마가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시뻘게 해가지고 뛰어갔는데 뭔가 이제는 애가 괜찮아졌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거기서 주는 뭐 음료수인지 뭐 비타민 같은 거 하나 먹으면서 여유 있게 웃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게요. 엄마들은 그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이를 맞아요. 키우죠. 그러니까 저도 아이가 이제 셋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애들마다 다 문제가
딴 사람보다 더 많아요. 이상하게. 아, 맞아요. 그래서 딸내미 같은 경우는 무슨 100일 때인가 사진을 100일 돌 때 같아. 돌 때. 왜냐면 걸음을 막 걷기 시작을 했으니까. 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나팔을 물고 앞으로 엎어졌는데 혓바닥이 들린 거예요.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애를 들쳐업고 그때는 저 빈센트 병원 밑에 살 때인데 들쳐업고 병원으로 막 미친 듯이 달려갔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구급차 이런 거가 지금 뭐냐 119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던 것 그렇죠. 같아. 그러니까 병원 밑에기 때문에 다행이었지. 들고 미친 듯이 뛰어갔더니 이제 뭐 여길 그냥 둬도 되고 사실 꼬매야 되는데 일부러 끊는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뭐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니까. 아기를 어떻게 전신 마취를 하냐. 그리고 혀 같은 경우에는 뭐 입암 소지만 잘하면 소독만 잘하면 뭐 그냥 아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어쨌든 간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소염제나 이런 걸로 아마 처방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약을 일단 짓고 그렇게 하고 애가 우유를 먹을 때니까 우유 먹고 나면 항상 이제 입안을 가글처럼 사이다인가 그걸 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로다가 입안을 갖다가 우유 성분을 홀랑 이제 없애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또 놨어요. 그러더니 또 한 번은 다리미를 손에다 올려가지고 와 진짜지. 그래서 뛰어갔지. 또 막내 녀석은 그 친정에 갔다가 그 승질에 못 이겨서 걔 같은 경우는 승질나면 막 뛰어가서 막 아무데나 막 받아. 냉장고도 받고 막 뒤로 벌렁 자빠지고 그래가지고 저래다 저 애 뭐 머리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된통 혼나고 나더니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성격이 좀 급했나요? 몰라요. 뭐만 하면 왜 울고서 뛰어가면서 막 냉장고에 가서 퍽 받고서 뒤로 풀렁 자빠지고. 그럼 진짜 무섭죠. 네, 그랬는데 애가 이제 친정에 갔다 거기서도 뭐 누가 뭐라 그랬더니 막 급히 이제는 왱 하고 뛰어갔는데 넘어지면서 이렇게 왜 알루미늄 샷시 문에다 여기 이마를 찐 거예요. 근데 이마가 쭉 벌어진 거예요. 와, 근데 그때도 119가 없었나 봐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택시를 어떻게 불러서 택시 타는 데까지 아마 뛰어갔던 것 같아. 그리고 여기를 이마를 있잖아 이렇게 왜 벌어진 거를 막 손으로 가리고 막 이렇게 안으로 내가 이렇게 움켜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거기다 지혈을 한다고 이제 뭐 손수건인지 뭔지 막 잔뜩 대고 이렇게 벌어진 부분이 너무 막 놀래니까 이렇게 아무려가지고 그래 우선 택시를 타고 가면서 진짜지 그때 이제 젊을 때잖아요. 지금 뭐냥 뭐 신앙심이 깊을 때도 아니고 근데 막 그때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말하면 화살 기도인데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뭐 건만 터진 게 아니라 속까지 벌어져가 속까지 꼬매고 뭐 16바늘인가 이렇게 꼬맸어요. 근데 더 웃긴 건 그러고 나서 그 흉터가 지금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누가 보면 뭐 저거 뭐 노는 놈 아니야? 이제 이렇게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서 약간씩 옅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더니 막 뛰어가서 받고 이러는 게 없어졌더라고요. 본인도 그래서, 엄청 놀랬구나. 그래서 고쳐졌어요. 아이고 다행이긴 하네요. 근데 요즘에는 저도 그걸 본 적은 없는데 그 자주 넘어지는 아이들한테 머리에 씌우는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씌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흙바닥이었잖아. 예. 근데 요새는 모든 게 다 세면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네. 나나 무스크리가 부르는 나의 어머니. 네. 나나 무스크리 노래 오랜만에 들어봐요. 시간이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된 것 같죠? 네. 마지막에는 이제 후딱 넘어가 볼게요. 엄마는 어떨 때는 우리가 훌쩍 크는 게 아쉽다면서 어떨 때는 왜 매일 쑥쑥 자라고 하는 걸까? 그러니까 오빠가 그건 우리가 더 넓은 세상을 보기를 엄마는 바라기 때문이야. 그래서 엄마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아이가 엄마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행복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왜 우리가 없으면 절대로 못 산다고 하는 걸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빠가 그건 그때는 엄마가 아니었고 지금은 우리 엄마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과 함께 엄마는 우리가 자라서 엄마 아빠가 되어도 여전히 우리를 아기처럼 사랑해 줄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연하지. 엄마에게 우리는 늘 사랑스러운 아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엄마,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마는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해. 그래서 엄마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그래서 엄마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는 끝나요. 그래, 우리가 지금 나이가 65세가 먹었어도 우리 엄마한테는 이제 늘 챙겨야 되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엄마를 보면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유, 엄마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벌써 끝날 시간이 됐네요. 시간이 후딱 지나갔네요. 맞아요. 지금까지 들으시는 방송은 호두할미와 그린할미의 그림책 비경쟁 토론 티키타카였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아름다운 나의 어머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안티고의 빌리지